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 기준 1%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0.7% 정도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그래도 0.3% 플러스를 내면서 마감을 했죠. 주변 시장 니케이가 2% 약세를 보이고, 또 대만이 1%대 약세, 그리고 중국 심천 종합 부분은 장 후반에 플러스로,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가다가 플러스를 보여주는 상황 흐름을 보여줬죠. 어제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반등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주변 아시아 증시, 중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섹터의 특징으로는 대통령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적인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섹터, 이 부분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미국 시장 약세,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 흐름, 그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니켈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이 NCMA, 이 삼원계 배터리 쪽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락을 하고 2차전지 소재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흐름 속에서 에너지 쪽, 원전 쪽이 오늘 어제 음봉을 맞은 부분을 회복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아침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이 리오프닝 관련주, 그죠? 그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건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관련 섹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75%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4시 반 시점에서는 플러스권까지 돌고 있네요. 0.3% 정도.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4차 회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에 있어서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또 6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었던 부분인데,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범위죠, 그죠? 여하튼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IT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 부분들의 약세,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경제지표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주주총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월요일 날 네이버가 주총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삼성전자,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의 주총 흐름 부분, 주주총회를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을 강화할 거냐, 그죠?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주주의 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4일 월요일에는 또 썸머타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 증시 개장 시간이 미국 시장 11시 반에서 이제 10시 반으로 1시간 앞당겨져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화요일 부분에 들어가서는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리포트, 이 부분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중국의 2월 고정자산이라든지 광공업,
생산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고 뭐 유럽의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일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그리고 뭐 의무보유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월요일부터 계속 의무보유 해제하는 종목들이 있죠. 뭐 현대중공업도 목요일 날 의무보유 해제를 하고 이제 뭐 수요일 날에는 LNF가 의무보유 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전 그죠? 하루 이틀 전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의무 보유 해제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이 16일, 17일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가 다음 주에 많아요. 그죠? 미국의 FOMC 회의가 놓여져 있고 또 BOE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놓여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성장 섹터 부분들을 좀 약세 흐름들을 갖고 갔었던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이제 이 전쟁과 관련된 뭐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러시아의 개전 초기에 격앙된 발언과 제재와 비교할 때 일정 정도 완화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야? 지금 전쟁 한창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하거나 지금 난리가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긴 한데 그죠? 4차 회담도 1시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난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이 부담된 거는 맞는데 하여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항공기를 띄우거나 나토 병력을 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 부분 그러면서 폴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토의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면서 헝가리 등 접경 국가는 헝가리를 통과해 우크라이나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죠? 다소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인도주의적 부분에서는 지원하는데, 그죠? 우크라이나의 이 군사적 지원, 직접적 지원, 이거는, 선을 긋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분이 다소 의기소침한 모습,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친러 영토 두 곳에 대한 협상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이 부분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전의 조건으로 제시한 군사행동 중지와 우크라이나 중립 명문화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발언을 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협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협상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 번 금이 갔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변환 흐름들은 계속될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는 상황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적 변화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섹터 공략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중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FOMC 회의가 3월 15, 16일,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0.5% 올리는 건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0.25% 정도 0.25% 정도를 올리는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 FOMC 회의에서 0.25%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일정 정도 종료되게 되면 또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 0.5% 50bp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어제도 이제 공약과 관련된 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뭐 오늘 건설주들 어제에 이어서 좀 상승 부분을 갖고 갔죠. 이 부동산 정책 5년간 250만 원 이상을 공급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대출 신혼부부 청년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부터 또 개발,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죠?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와 또 건설 기자재 이 부분들이 오늘까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금융 선진화와 관련된 부분 어제도 일정 정도 설명을 드렸고 또 외교 안보 그죠? 국방 여기에 뭐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하고 동맹국과 협력 강화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기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융합 뭐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을 한다. 뭐 요 내용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 이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에너지 쪽 라인에서는 원전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 흐름들로 나타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항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어제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가별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이 확진자 수 증감 추이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미국 확진자 수 추이도 내려왔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유럽 쪽을 보게 되면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확진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확진자 수 이 국가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1등을 할 만큼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정점을 지난 부분들을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경향도 있는 거죠. 스페인과 또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 부분 보더라도 이제 꺾여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오프닝 관련 섹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일정 정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리고 여행, 항공 이런 쪽 부분에서 반등 흐름이 일정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오늘은 미국 시장의 IT 기술주 이쪽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 섹터 삼성전자를 장중에 2% 그죠? SK하이닉스를 3% 급락을 시키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6% 급락을 시키고 현대모비스 4.5% 급락 이렇게 이 IT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을 하락을 시키니까 그 속에서 나름 지수가 보합권 흐름을 만들려면 결국 그쪽 섹터가 아닌 여타 섹터 부분들 어제 급락했었던 대북 관련주도 오늘은 찔끔 반등을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저점 부분에 있어서 섹터의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재미없고 연속성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움직임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 이런 거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이 여타 섹터 부분들이 반등을 하다가 또 협상이 무산되고 전쟁 입김이 커지면, 그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또 방위 산업 쪽, 이쪽 부분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문화 콘텐츠도 반등 흐름 부분들이 세게 나온 상황인데, 항상 기술적 흐름과 병행해서 쫓아가지 말고, 그죠?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 종목의 실적과 성장, 이런 흐름들이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